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라임입니다. 네,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반짝반짝. 이제 아시아 쪽에서 커피 문화 발전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일본 진짜 어마무시한 선진국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 분야에서는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일본보다 확실히 뒤처지는 게 소비자 쪽에서 보면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커피 소비자들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본 커피 문화를 알아볼게요. 일단 일본이 어떻게 커피가 시작됐는지 알아볼게요. 1877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커피가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커피가 쓰고 맛없다고 했고요.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워낙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의 그냥 기호식품이었어요. 맛도 없었을 것 같아. 네, 맛도 없죠, 솔직히. 왠지 생두가 섞었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 1877년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 들어온 시기가.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눈부시게 갑자기 급성장을 했느냐? 이걸 보려면 브라질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브라질이 커피를 수출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1888년도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브라질은 노예를 데리고 와서 커피 농장에 일을 시키면서 커피를 수확한 다음에 그걸 팔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폐지가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본 정부가 이민자를 보내주게 돼요. 15,000명이라는 이민자. 브라질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속된 말로 노예가 생긴 건데, 노예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일꾼. 네, 일꾼이 생긴 건데. 그래서 그 보답으로 3년간 생두 500톤을 주게 됩니다. 자, 생두 500톤을 무상으로 주게 되니까 저렴해진 그 커피 이제 대중들한테 쓱 스며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일본한테는 커피도 좀 슬픈 거다. 슬픈 건가? 어쨌든 뭔가 왜 그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 가고 막 간호사로 가고 막 이런 독일.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기회 때문에 커피 문화가 발전하게 됐고 이제 커피를 계속 즐겨 마시다 보니까 이게 맛있거든. 카페인에 중독된 거지. 아, 맛있는 게 아니라? 아, 인정. 그래. 카페인에 중독이 돼서 이 커피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서 커피 생산국들, 거기에 농장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예를 들어보면 COE 아시죠? COE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너무 농장들한테 생두를 후려치고 싸게 들어오니까 농장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생긴 대회인데 그 대회를 만든 6명 중에 1명이 일본인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일꾼으로 많이 갔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진짜 아니 왜 그 머리로 하버드를 못 갔어? 박형규 부인이야. 그렇게 해서 커피 문화를 깊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서 에스프레소, 스페셜티로 하면 핸드드립까지 엄청나게 그냥 밸런스 있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줄을 쫙 쓰잖아요. 그러면 직원 중 한 분이 커피 향을 시향시켜주면서 이 향 맡아보세요. 오늘의 커피입니다. 오늘 추천 생두입니다. 이렇게 시향까지 서비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느낌. 제가 최근에 에이션빈이라는 일본 생두 업체랑 커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커핑한 업체 중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았고 제가 호스트로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일본은 그런 쪽에서 또 강점이죠. 이렇게 에이션빈 업체 그 말이 나와서 또 추가로 덧붙이자면 에이션빈이 일본 생두 업체니까 일본 이사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는데 저가 프랜차이즈 그리고 고가 스페셜티 전부 다 밸런스 있게 균형 발전돼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커피하면 공간을 빌리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커피 맛을 즐기려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대요. 근데 이것도 케바케인 게 제가 또 일본에 사신 분한테 들어봤는데 카공족도 많대요.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료 한 잔 시키고 공부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균형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2019년, 그러니까 2020년도죠. 코로나가 딱 발생되면서 홈카페가 무지하게 발전하게 돼요. 일본은 과거서부터 절약 정신 때문에 홈카페가 발전돼 있었어요. 브루잉으로, 모카포트로 이렇게 발전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 어떤 형태로 또 발전됐냐? 홈로스터. 이제 직접 로스팅까지 하겠다. 생두가 더 싸거든. 그렇죠. 생두가 더 싸거든. 그래서 생두 업체에서 직접 생두도 구매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원두 상점이 있대요. 원두만 파는 상점. 일본은. 그리고 옆에 생두만 파는 상점도 있대요, 이제. 약간 우리나라랑 그 쌀가게 같은 느낌인가? 쌀 퍼주고 콩 퍼주고 막 이런 조 퍼주고. 그런 식으로 원두만 팔고 생두만 팔고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일본 놀러 가고 싶다. 저도 그래서 그 문화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사진으로는 많이 봤지. 근데 직접 제 두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션빈 같은 경우는 홈로스터가 한 달에 무려 20톤을 소비한다고 해요. 한 가정이. 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는 게 20톤이라는 거겠지. 아, 그런가? 한 사람이 20톤을 어떻게 먹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에이션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이 커지니까, 그리고 미개척지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일본의 저가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인 도토루가 우리나라에 3번 시도했다가 3번 철수했어요. 첫 번째 도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 올림픽이라는 시장성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도토루가 한국에다가 카페를 차린 거죠. 우리나라는 그때 다방문화였어요. 다방문화 막 담배 피우고 그런 데였는데, 그리고 직접 갖다 주고 이런 거였는데 도토루가 들어와서 막 셀프 서비스 카페. 그게 첫 시도였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잘 됐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괜찮게 잘 됐는데 후발주자인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는 너무 올드한 이미지. 그래서 망하게 되고 철수하게 된 거죠. 철수하게 된 게 1996년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고 나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엄청 커지거든요, 커피 시장이.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무려 서울 우유랑 손을 잡고.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컵커피를 내놨어요. 컵커피하고 페트병 커피. 그런데 아쉽게도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이게 우유 회사가 카페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우유는 도토루를 수입하면서 처음에는 병커피, 컵커피를 팔았지만 나중에는 카페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유율 1%도 못 차지하고 그냥 망했어요. 나 뭐한테 줬는지 알 것 같아. 레스비. 레스비는 진짜 그 캔커피 최고. 절대 못 이기죠. 레스비 최고. 그리고 또 있어. 프렌치 프레스. 프렌치 프레스인가? 그 악마의 그거 못 이기지. 자, 그렇게 이제 또 끝났는데 2016년 한 번 더 도전해요. 이번에는 GS25 편의점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번에도 컵커피였는데 GS25시에서만 팔 수 있게끔 하는 컵커피였어요. 그런데 GS25시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도 빙그레랑 또 손을 잡고 같이 이번에 양방향으로 양다리를 거쳐서 판매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9년도에 철수를 하게 돼서 3번 도전해서 3번 다 철수한 그런 비운의 도토리?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루가 됐죠. 또 한 번 도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도전할 것 같아요. 이제는 카페로 올 것 같아. 한 번 더 카페로? 카페로. 근데 카페로 우리나라 메가커피하고 백다방 이길 수 있나? 저가로는 거기 못 이길 텐데. 이디야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디야급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안 돼. 애우증이 떠중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 커피 문화로 얘기하면서 도토리 생각나네. 자꾸 도토루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진짜 커피 문화 많이 발전돼 있고 국내에서도 COE를 판매하는 그런 미친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만 조금만 더 올라오면 더 멋진
커피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